네, 테크니컬 세미나 본 프로그램에 앞서서 잠깐 저희 소프트 공학센터에서 작년 2년 동안 구축을 해서 작년 11월에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자산뱅크에 대한 소개를 한 10분 정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소프트 자산뱅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예, 혹시 회원도 없으시겠네요. 참여하신 분 중에서 회원이 좀 혹시 계시면 회원 특전으로 좀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참석하실 때는 회원 등록하고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산뱅크를 간략히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동안 국가에서 소프트 R&D 사업들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오랜 그 기간 동안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프트 R&D 정보들이 사실 민간 기업들한테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NTIS라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개요 정보들만 들어가 있고 실제 내가 뭔가를 쓰고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자, 민간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자라는 목적과 두 번째는 민간 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소프트 기술들과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과 기술들이 그동안 많이 사장되고 휴면화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장을 만들자라는 게 두 번째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품질 역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현재는 개발자 차원에서 아름아름 안다든지 뭐 찾는다든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과 실제 프로젝트를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 개발자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사례 정보라든지 개발 품질 정보들을 많이 담아서 제공해 드리자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2012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잠깐 그 추진 배경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좀 필요한 소프트웨어 정보들이 많이 부재했다. 그래서 기업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신기술이나 제품들에 대한 수요 혹은 내 제품을 알리고자 할 때 이러한 장들이 없어서 실제 뭐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상위단의 PM 실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경험 정보나 노하우 정보들을 좀 갖고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없었고요. 실제 개발자분들은 실제 개발된 뭐 참조 사례라든지 단계별 선취물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외로 많이 필요하시는데도 실제 그런 정보들을 찾으려면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성 증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시장 요구 사항에 따라서 개발을 실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을 하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실제 시스템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거나 특정 기술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기술을 먼저 소싱을 해서 그 기반하에 개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타임 투 마켓이나 어떤 개발 기능 단축, 요인 감소 측면에서 시장 선점이라든지 시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재사용성 증대가 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R&D 측면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실제 재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기술이나 자산, 제품들을 좀 공유하자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에서 한 16조 원이 R&D 규모인데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9천억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R&D 정보들이 실제 내가 찾으려면 없다는 것들이죠. 뭐 기술 개발이나 뭐 개요 정도의 정보들만 있는 것들이고요. 그 실제 내가 필요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가려면 실제 기술 이전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단계에 가서야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정보들 실제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이라든지 국가 소프트웨어 정보라든지 민간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라는 목표하에 소프트웨어 자산 뱅크가 그동안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뱅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자산의 공유 활용이 가능해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개발자의 품질 역량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드린 소프트웨어 R&D 이 정보들을 널리 좀 활용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뱅크가 구축이 됐습니다. 실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2011년 10월에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산뱅크 설립이라는 비데이에서 이제는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12년도부터 13년 10월까지 뱅크 구축과 그 뱅크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들 그리고 그 자산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R&D 정보들을 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14년 1월 1일부터는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소프트 R&D 정보들은 무조건 뱅크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GS를 받았다라든지 또 품질을 받았던 민간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난 2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서비스 마련을 위해서 실제 저희가 개발 단계별 사례라든지 산출물 사례라든지 혹은 개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다라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마련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이제 민간 소프트웨어 제품들이나 국가 소프트웨어 R&D 기술들을 그냥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제품들이나 기술들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마련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3년 11월에 실제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현재 기술과 제품 합쳐서 1333건의 지금 자산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개발 품질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개발 도금이라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뱅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왼쪽에 자산뱅크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 R&D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네 가지 카테고리 항목별로 실제 민간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정보들 이제 소스 코드라든지 바이너리 정보라든지 또 지재권에 그 저촉되는 정보들은 올라가지 않고요. 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메타DB 항목 정도의 정보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이제 뱅크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발자들의 품질이나 개발 역량을 위한 서비스들을 지금 뱅크 시스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오픈한 소프트 자산뱅크 첫 화면이고요. 잠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기술자산 등록 부분들이 있고 기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품 정보를 검색하는 부분들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기술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기술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과 실제 민간에서 개발하고 보유하고 계신 소프트웨어 제품을 합쳐서 소프트웨어 기술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정보들을 이 뱅크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어떤 정보들을 제공을 하느냐를 잠깐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이제 항목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정보들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정보, 기본적인 이 해당 기술의 기술명이나 이 기술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떤 표준을 저촉을 했는지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 기술과 경쟁하는 시장 환경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기술 정보와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타깃이나 시장 경쟁력 그리고 실제 이 기술이나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기술들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개발 정보 그리고 실제 제품이나 기술이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지금 실시를 했는지 혹은 구축을 했는지 개발을 했는지를 담고 있는 품질 정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제품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들었던 항목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과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제품은 실제 이제 개인 회원이 등록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R&D를 실제 수행하시는 기업이라든지 제품을 갖고 계신 기업들이 자산뱅크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제품들을 등록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홍보하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개발 도우미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 이제 개인 회원분들이 이제 회원을 등록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 개발 단계별 수행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5가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1차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 의료기기 분야, 지식정보 분야, 홈네트워크 정보과정 분야 등 해서 이 5가지 분야와 공통 분야로 나눠서 각 단계별로 실제 개발을 수행하실 때 어떠한 품질 활동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산출물들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수행 사례를 각각 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개발 산출물 작성 가이드 부분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자분들이 짜증내고 귀찮아하시는 것들이 이제 산출물 작성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출물들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가이드를 해주는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개발 도구들을 적용해서 쓰시고 계시는데 그 단계별로 어떤 도구들이 부합이 맞는지 그리고 그 도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발 도구 소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UX 체험하기 부분들인데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UI UX 그래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뱅크에서는 작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UI UX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발 방법론 부분들을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가이드와 방법론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특허를 보유해서 크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여 종의 개발 아이콘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하실 때 필요하신 아이콘들을 자산뱅크에 들어오셔서 실제 필요하신 아이콘들을 그냥 갖다가 쓰셔도 상관없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50개 제공을 하고 있고 매년 그 숫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자산뱅크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뱅크 작년에 구축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 자산뱅크의 구축한 목적에 따른 이제 그 활동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회원을 가입하십시오가 아니라 실제 등록을 했을 시에 지원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현재 계획 중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술이나 제품 등록을 하시는 기업들에게는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 홍보들을 별도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학센터에서 웹진을 발간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든지 서비스 산업협회라든지 이런 그 별도의 유관기관에서 제공해주는 뉴스레터에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같이 홍보해드리는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품질 지원 활동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자산뱅크에 등록된 기업들이나 혹은 등록 신청을 하신 기업들한테 해당 제품이나 해당 그 기업들한테 필요한 소프트웨어 품질 활동들을 지금 항목별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활동을 받음으로써 해당 기업의 품질 관리 체계를 확보한다라든지 품질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단순히 시스템에서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및 교육 지원 부분들은 실제 저희 이제 개인 회원들한테 필요한 테스트 교육이라든지 품질 교육이라든지 실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신데 그런 개발자로서 필요한 교육들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해서 뱅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특히 기존에 이제 개발 커뮤니티들이 많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커뮤니티들한테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교육 활동 이런 부분 지원을 통해서 자산뱅크 활동들을 좀 같이 하고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I UX 컨설팅 지원 부분들은 아까 이제 뱅크 시스템에서 50여 개의 아이콘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실제 저희가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UI UX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6개 기업에 대한 UI 컨설팅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6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서 좀 더 깊은 뎁스의 실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 어떤 문서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성 평가나 그 실제 사례 그리고 이런 데모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좀 구체화되고 실체적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좀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 6월 달쯤 공고를 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자산 수요 연계 지원인데 저희 자산뱅크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나 제품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고 이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필요한 제품들이나 기술들을 이제 찾으셔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한 애트리와 기버와 같이 협력을 해서 기버에 대한 자금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칭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자산뱅크를 통해서 등록되는 기업들과 가입하시는 회원분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 좀 많이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차 테크니컬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뱅크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송원민 책임입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부터 이 테크니컬 세미나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계속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어서 계속 짧게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가량 앞에 들으셨던 소프트웨어 뱅크와 함께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중에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적용을 하는 사업을 최근 한 4년여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공학 적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 뭐 좀 다소 이론적인 공학에 대한 뭐 요구사항 관리니 뭐 형상 관리니 테스팅이니 등등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활용 방안이라든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뭐 도구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고 그걸 공학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게 좋을지 뭐 그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개발 활동에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어떤 도구 활용이라든가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를 정착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 이제 이 중에는 그 가이드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크게 이제 시각화와 문서화라는 방안과 그 대상으로 프로세스와 소스 코드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뭐 말씀을 드리기는 뭐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좀 다소 마구잡이로 그냥 요구사항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거기 또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은 또 테스트 해보고 거기에 테스트 문제한테 좀 나오면 또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릴리즈하고 하던 이제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최초부터 일정한 목표를 잡아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기간 동안에 그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해보자라는 어떤 개발상에 이렇게 큰 이제 좀 지침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개발 방법을 이렇게 이용을 하려다 보니 중간에 이제 도구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구를 활용을 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사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서비스 신청은 일단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서를 배포를 해드립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뭐 기업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신청 뭐 사유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요. 그 연락을 드리고 나서 이제 일정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방문을 드립니다. 기업에 방문을 드려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공학 관련된 개발 현황을 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이후에 교육 내지는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관련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크게 그 기업의 현재 현황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한 수준진단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외에 공학의 각 영역에 대해서 요구사항 관리와 아키텍처, 형상관리, 코드닥터, 테스팅 프론티어로 나눠서 각 영역에 대해서 이론 교육과 어떤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이제 간단한 내용과 서비스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세한 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자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앞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그 뱅크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도구 관련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저희 공학센터 홈페이지와 뱅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소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